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현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께서 열렬히 응원해 주신 덕분에 드디어 어제 새벽에 제 김태호TV가 구독자 수가 30만을 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아질수록 저의 외침은 더욱 힘이 실릴 것입니다. 중도층에게도 저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근거 있게 다가서려면 일단 저희 방송 내용이 그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구독자 수가 많으면 더욱더 신뢰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독과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만 구독자 달성,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50만을 넘어서 100만까지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클라이막스에 좀 다가선 느낌입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직접 투자를 했다는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물증과 조카와 관련자들의 진술로 나오는 그 얘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차고 넘쳐요. 그 과정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언론 기사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뿐만 아니고 한국일보, SBS 막 터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제 여당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JTBC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KBS도 돌아선 지 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그런 언론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일보는 과거 강성 기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로 불렸습니다. 특히 한국일보는 법조 부서에 아주 강단 있고 기세가 넘치는 그런 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일보 출신 기자들이 지금 여기저기 다른 메이저 언론사에 많이 가 있거든요. 단연코 한국일보 출신들이 눈에 띄는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온 한국일보 기사, 여러분들도 모두 보셨을 건데요. 지금 제목 부분이 나오고 있죠. 오촌 조카가 얘기했습니다. 코링크 운용이 정경심의 갑질로 힘들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최근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정수석실, 특히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했던 주요 감찰 테마가 바로 불공정 갑질 행위였습니다. 대한항공 일가 등등이 소위 갑질을 했다고 해서 인민재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수모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질 관련해서 감찰한 곳도 많이 있었어요. 유재수 건도 최초에 갑질과 금품 수수 때문에 감찰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조국은 민정수석실에서 갑질 감찰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배우자가 갑질하는 것은 왜 그냥 방치를 했을까요? 방치가 아니었을까요? 자, 조국이 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극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이거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만으로도 지도자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가족이 갑질하는 것을 철회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 갑질하는 거, 그거 처벌한다고 그동안 했으니까 정말 요즘 유행어죠. 삶은 소머리가 웃겠습니다. 이런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부분 가족, 특히 배우자가 비리와 관련되면 다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그게 조금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상식이었어요. 조국은 이에 비해서 너무 뻔뻔해요. 오히려 수사하는 그런 조직을 개혁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 직원들 한참 일하고 있는 시간에 찾아가면 업무 방해지,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검찰 수사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그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터져서 이슈가 이슈를 덮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웅동학원에서 허위 채무를 졌고 고의로 소송에서 졌다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 압수수색에서 허위 공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조국의 가족펀드가 익성이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로까지도 번졌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 조작 수사의 가장 기초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조국 펀드 관련된 수사 내용을 이 혐의를 단순화시키면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주가 조작,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돈 넣었다가 회사 차리거나 인수하고 바로 뺀 다음에 허위 공시 띄워서 주가 올린 다음에 매매 차익을 얻어간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조국 펀드 관련된 내용은 이 기본적인 주가 조작에서 뭐 블라인드 펀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가미시켰을 뿐이지 기본 형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논문 관련 수사, 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런 것도 있죠. 딸까지도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검찰의 이러한 일련의 수사들이 지금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증과 진술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조국은 이러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가족은 가족이고 나는 나다. 조금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과거 청렴성을 무기로 했던 친노와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은 바로 조국 자신이 직접 개입했다는 그러한 혐의를 수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조국의 아들과 딸이 경력증명서를 서울대에서 발급받은 거, 그거에 대한 혐의예요. 지금까지의 수사는 대부분 배우자가 전면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한 것이 많았습니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거, 그것을 두고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직접 조국 본인을 처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국이 직접 행동한 것을 잡아낸다면 조국도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장관에서 사퇴시킬 수도 있고, 그래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수사가 바로 조국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한 수사입니다. 아직 의혹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서울대 인권법센터장, 그것을 맡았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이 사람을 검찰이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돈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조국에게 직접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입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을 그에 대해서 정경심이 힘을 썼을 가능성은 좀 많이 없다고 보이죠. 정경심이 남편을 들들 볶아서 발급받도록 했든지 아니면 조국이 자신이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했든지 어느 쪽이든 간에 결국에는 조국 자신이 그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것도 인권법센터장이 조국의 스승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간단한 수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한인섭 교수의 그 입에 조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한인섭 교수가 이것을 시인만 하면요,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부인을 한다면 좀 어려운 그러한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무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물증입니다. 지금 상황은 한 교수가 부인하더라도 좀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지금 자료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라는 것이죠. 아니, 그 증명서라는 게 이미 과거에 활동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아니, 예정이라는 것은 미래의 분야인데 미래의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세상에 그런 증명서가 어디 있어요? 한 교수는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십시오. 이 한 교수를 꼼짝없이 추궁할 자료를 검찰이 이미 확보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관건이겠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교수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인데요. 뭐가 있겠습니까? 한인석 교수의 현재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입니다. 공공기관이에요.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그 국가기관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한 교수는 차관급 공직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한 교수가 임명된 그 시기예요. 한 교수는 2018년 6월에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조국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018년 6월 21일 날에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들과 함께 조국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조국은 나중에 자신이 장관으로 내정이 되면 청문회에 걸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했었겠죠. 1년 정도는 시차가 있지만 저는 조국이 민정수석 하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마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년 전에 그 조국이 했던 인터뷰에도 나와요.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조국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청문회에서 문제될 것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그와 관련된 인물 한 교수를 조금 밀어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가기 위한 경력증명서 위조 그런 부분이야. 배우자라는 방패막이 그런 게 한 다리가 걸쳐져 있어서 조금 아마 낫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준 부분, 이거는 만약에 조국이 자신이 직접 개입한 불법이고 범죄였다면은 조국은 그것이 가장 신경이 쓰였을 것이에요. 왜냐면 이것은 잡아떼기도 힘들고 자신이 직접 개입했다는 그런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키맨이 한 교수니까 자신이 한참 힘쓸 때 민정수석으로서 힘을 쓰고 그리고 물러나기 전에 한 교수에게 선물을 안겨준 건 아닐까라고 저는 혼자서 주관적으로 의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미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조국이 한 교수의 입을 막기 위해서 뭔가 그 대가로 차관급인 형사정책연구원장직을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고요. 이건 상상이지만 좀 개연성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이니까 충분히 원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형사정책연구원장은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그리고 그 법률 시행령 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임명하는지. 그거 보면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형사정책연구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결국에는 공공기관이고 국가기관이고 공직이에요. 청와대의 입김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검찰은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경력증명서 부분 수사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 추측이 맞아 떨어져서 수사를 해보니까 그에 대한 물증이 나왔다, 이러면 그걸로 한 교수가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술술 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추측이요. 수사를 할 때에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해서 그려놓고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개연성 있는 의심을 해놓고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물증과 진술로 확인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상상과 감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그것을 수사로, 물증으로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8년 10월 18일 요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왜 그랬냐면요,
그 취임할 때 그 한 원장이 사법개혁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죠? 당시에 한인섭 원장이 6월에 그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사법개혁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부인하는데 촛불 민심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 발생과 예방을 연구하는 그런 곳이지 사법개혁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의심가지 않아요? 이걸 추진하는 사람이 추천해주거나 임명에 관여했을까요? 뭐 어떻게 조국이 최대 과제로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업무와 상관도 없는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취임사로 그렇게 발언을 했을까요? 이 사람 누가 추천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검찰이 잘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친밀도를 확인해주는 자료는 또 있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었을 때입니다. 정권 초에 말이에요. 그때 한인섭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하냐면요, 조국을 엄청 띄워줘요. 이제 보니까, 임명된 거 보니까 왜 띄워줬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했냐면요, 조국을 두고서 외모보다는 인격과 품위가 참 반듯하다. 외모가 그것을 방해한다. 참 지금 보니까 참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폴리페서가 아니라 늘 연구실에 있는 사람이다.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징발된 것이다. 완전히 뭐 조국을 위해서 완전히 그냥 조국을 윗사람 아니에요. 근데 조국을 위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줬어요. 한 교수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까지 띄워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1년 뒤에 자신이 형사정책연구원장이 됐죠. 의심 가는 건 맞잖아요. 이 정도면 수사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도 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니까 한인섭이 그 조국의 아들과 딸에게 그 경력증명서를 잘 떼어준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조국은 아들이건 딸이건 전부 스펙을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참 조국이 우리 아버지들을 참 부끄럽고 미안하게 하네요. 자식들한테요. 여러분, 오늘 방송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 조국에게 직접적으로 범죄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나타났다.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수사와 관련된 팁,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자, 조국을 꼼짝 못하게 할 증거를 검찰이 찾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